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업용 부동산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 상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에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각각의 과정에서는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고 세율도 1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5만 원을 낸다면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간 기름은 5만 원어치가 아닙니다. 공급대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서 총 금액이 5만 원이 되도록 주유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유된 기름은 45,454원어치입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쪽은 소비자이지만 납부 의무가 있는 쪽은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을 때 공급대가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받고 판매자는 다시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국가는 거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몇몇 품목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나 교육 관련 서비스, 생필품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과세업자와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토지의 임대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토지는 면세 품목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거용 건물 또한 면세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가 되며 주택의 임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인 역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건물의 임대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 품목입니다. 업무용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 임대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며 업무용 건물의 임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업무용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뿐만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인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월세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대신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차한 임차인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도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또한 국가의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출한 업무 경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에서 업무상 지출한 비용에 딸린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부가가치세보다 지출한 부가가치세가 많다면 국가에서는 그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환불해 줍니다. 부동산의 매매에서도 동일합니다. 토지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도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건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 꼬마 빌딩을 매매하면 토지분 가액 3억 원, 건물분 가액 2억 원, 총 매매 대금 5억 원, 금액이 이와 같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은 과세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액은 VAT 포함 총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매도인은 5억 원만 챙기고 2천만 원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기 부동산이 주거용이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억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업무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건물분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은 사업을 위한 지출 경비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끼리의 부가가치세는 서로 돌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정한 경우에는 이 돌고 도는 부가가치세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괄양도양수라는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